내 이름은 이동훈. 올해 52이다. 25에 중식당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27년째. 손님들은 나를 이 셰프라고 부르지만 사실 거창한 건 아니다. 그냥 볶음밥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내 철학이었을 뿐이다. 미정이와 결혼한 지는 21년. 처음엔 내 성격을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한다. 아니, 말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엔 침묵이 늘어갔다. 작년 봄, 미정이가 뭔가 우울해 보였다. 아이들도 다 컸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는 투정을 몇 번 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식당 2층 빈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주기로. 여보, 카페 한번 해볼래? 미정이 눈이 번쩍 뜨였다. 오랜만에 보는 반응이었다. 정말? 진짜로? 응, 내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미정이네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3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미정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깝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정이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트레이닝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다. 손님들한테 보여야 하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알바생을 뽑겠다고 했다. 혼자 하기엔 좀 벅차. 나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 알바생이 문제였다. 강태민, 26살, 대학 휴학생이라고 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거슬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손님들, 특히 아줌마들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미정이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저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26살이 어디 있나? 미정이는 그런 말에 웃으며 좋아했다. 애가 참 말을 예쁘게 하네. 그날 저녁집에서 미정이가 태민이 얘기를 꺼냈다. 태민이가 참 성실해. 시간도 정확하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그래? 어려운 형편인데도 학교 다니려고 알바하는 거 보면 기특하더라고. 나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했다. 며칠 후 식당 일이 일찍 끝나서 카페에 들렀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나 보다. 미정이는 카운터에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고 태민이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같은 걸 보고 있었다. 뭐 보는 거야? 아, 여보? 언제 왔어? 미정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얼른 뒤집어 놓았다. SNS 마케팅 방법 알려주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그래? 고마워. 집에 와서 생각해봤다. 뭔가 이상했다. 미정이가 휴대폰을 숨기듯 뒤집어 놓은 것도, 태민이의 어색한 표정도. 그날 밤, 미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슬쩍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봤다. 미정이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예전과 달랐다. 카페 사진보다는 본인 사진이 더 많았고 화장도 진해 보였다. 댓글들도 달라졌다. 예전엔 동네 아줌마들 댓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이름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태이민26이라는 계정이 거의 모든 사진에 댓글을 달고 있었다. 오늘도 예쁘세요. 사장님 미소가 최고예요. 카페가 아름다운 건 사장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26살이 쓸 댓글인가? 다음날 아침, 미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오늘 일찍 열어야 해. 원두 배송이 와. 그런데 점심때 카페에 들러보니 원두 박스는 보이지 않았다. 태민이한테 물어봤다. 원두 배송 안 왔어? 아, 그거요?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사장님이 없어서. 이상했다. 미정이가 원두 때문에 일찍 나간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미정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매출 정리하느라 늦었어.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닌 좀 더 진한 향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27년간 음식만 만들어 온 내가 뭘 알겠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요리사의 후각은 속일 수 없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나면 알 수 있다. 미정이의 일상에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쓴맛의 아메리카노처럼.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미정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1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다. 먼저 카드 내역을 확인해봤다. 가족 카드라서 문자로 결제 알림이 다 온다. 예전에는 마트, 병원, 학원비 정도였는데 요즘은 처음 보는 곳들이 많이 보였다. 롯데호텔 델리카안스 47,000원,
신세계백화점 화장품 18만 원, 현대백화점 남성 의류 32만 원, 남성 의류? 내 옷을 산 적은 없는데 더 이상한 건 시간이었다. 카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결제 시간을 보면 오후 2시나 3시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카페는 누가 봤을까? 태민이가 혼자 봤지 뭐. 미정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알바생 혼자 두고 쇼핑하러 간 거야? 잠깐 나갔다 온 거야.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 하지만 내가 확인한 카드 내역으로는 2시간 넘게 밖에 있었다. 고민 끝에 고향 친구 진호에게 전화했다. 경찰 25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두고 지금은 심부름센터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형, 좀 이상한 얘기인데. 뭔데? 말해봐. 미정이가 좀 이상해. 전화 너머로 진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런 일이구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특히 중년 여성들. 정말 그런 것 같아? 동훈아, 내가 25년간 사람들 봐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확실히 해야 해. 진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내역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제 위치 추적이랑 통화 내역 확인해봐. 어떻게? 가족 찾기 앱 깔려있지? 그거 확인하고 통화 내역은 통신사에서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진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CCTV 설치해. 카페 안에. 그건 좀. 동훈아, 지금 의심 단계야. 확실하게 해야 해. 억울하게 의심받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주말에 진호와 함께 카페에 갔다. 미정이는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나갔다. 여기가 사각지대네. 여기 카메라 하나 더 달면 돼. 진호는 전문가답게 곳곳을 살펴봤다. 그리고 차에도 블랙박스 업그레이드해. 주차할 때도 녹화되는 걸로.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다. 가족 찾기 앱으로 미정이 위치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카페 근처 모텔 단지에서 2시간씩 머무는 기록이 여러 번 있었다. 두 번째는 통화 내역이었다. 태민이와 통화한 기록이 하루에 56번씩,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이었다. 그것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세 번째는 결정적이었다. 새로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마감 후에 둘이 남아있는 모습이 찍혔다. 카페 불을 끄고 나서도 1시간 넘게 둘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태민이가 미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정이는 그 손을 가만히 두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진호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확실해. 근데 동훈아, 이건 시작이야.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더? 성관계 증거. 모텔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미정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싶었다. 2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며칠 뒤 미정이가 재료 조달하러 간다며 나갔다. 하지만 가족 찾기로 확인하니 또 그 모텔 근처에 있었다. 차를 몰고 직접 가봤다. 모텔 주차장에 미정이 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차 한 대가 더 있었다.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왔다. 미정이와 태민이가 모텔에서 나와서 각자 차로 향했다. 태민이는 미정이 차 문을 열어주고 미정이는 그에게 뭔가를 건네줬다. 돈봉투 같아 보였다. 모든 걸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다시 봤다. 명확했다. 내 아내가 26살 아이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돈까지 주는 장면. 진호에게 전화했다. 충분해. 이제 변호사 만나자. 근데 형, 이거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 요즘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불륜기간이랑 증거 수준에 따라 달라져. 너처럼 확실한 증거 있으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결혼 2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미정이가 집에 들어왔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거나.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다. 21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잔 속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진실은 결국 바닥에 드러나는 법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다. 동훈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참을 수 있겠어? 참아야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다. 27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차려준 카페에서
내 아내가 아들뻘 되는 놈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변호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다. 현재 증거로는 위자료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3,5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더 구체적인 증거요? 불륜 기간의 정확한 산정, 금전적 피해 입증,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카드 내역을 6개월치 전부 뽑아봤다. 패턴이 보였다. 태민이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4개월 전부터 지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화장품, 옷, 액세서리 구매가 급증했고 특히 남성용품 구매 내역이 여러 번 있었다. 갤러리아 백화점 남성 의류 45만 원, 롯데백화점 남성화 28만 원, 현대백화점 시계 68만 원, 총 1,400만 원이 넘었다. 내 돈으로 그놈 옷을 사준 거였다. 더 가관인 건 식당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는 거였다. 미정이가 카페 운영비라며 가져간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었는데 카페 매출 보면 그렇게 많은 운영비가 필요할 리 없었다. 계산해보니 4개월 동안 약 3천만 원 정도가 의심스럽게 사용됐다. 둘째 아들 민수가 대학생이라 집에 가끔 들어오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뭐가? 카페 알바생이랑 자꾸 전화해. 밤늦게까지. 그리고 웃으면서 전화해. 아이까지 눈치챌 정도였구나.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 오빠한테 돈 주는 것 같아. 뭐? 지난주에 카페 갔을 때 봤는데 엄마가 봉투를 주더라고. 그 오빠가 감사해요. 누나 하면서 받아가더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이 앞에서도 그런 짓을 하다니. 그날 밤 미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복구하는 앱을 깔아서 삭제된 대화들을 복원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치솟았다. 미정, 오늘 시계 어때? 잘 어울리지? 태민 누나가 선물해 주신 거라 더 소중해요. 미정, 우리 태민이가 잘생기니까 뭘 해도 다 잘 어울려. 태민 누나만큼은 아니죠. 오늘도 정말 예뻤어요. 미정, 다음 주에 부산 여행 어때? 남편은 바빠서 못 가. 태민, 좋아요. 누나랑 단둘이 여행이라니. 미정, 호텔도 예약해놨어. 바다 보이는 스위트룸으로. 부산 여행? 미정이가 언제 부산에 갔다 왔지? 더 찾아보니 지난달 미정이가 친구들과 부산 여행 간다고 했던 그 주말이었다. 2박 3일 동안 그 놈과 부산에서 미래를 지렸던 거였다. 호텔 예약 내역도 찾았다. 해운대 특급 호텔 스위트룸. 하루에 50만 원씩 3일간 150만 원. 물론 내 카드로 결제됐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도 있었다. 태민 누나, 미안해요. 또 돈 달라고 해서. 미정, 괜찮아. 우리 태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나가 도와줘야지. 태민 정말 고마워요. 누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요. 미정, 나도야. 태민이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태민 학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물론이지. 내일 드릴게. 태민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미정,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받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학비라니. 휴학생이 무슨 학비가 필요해?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가관이었다. 태민 누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미정, 괜찮아. 걔는 음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눈치도 없고. 태민, 그래도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미정, 20년 넘게 봐왔는데 뭘. 의심도 안 해. 너무 둔해서. 둔하다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호에게 전화했다. 형, 결정적인 증거들 나왔어. 뭔데? 메시지 복원했는데 부산 여행도 같이 갔고 돈도 엄청 줬어. 4개월 동안 3천만 원 넘게. 그럼 위자료 4천만 원은 나오겠네. 금전적 피해까지 입증되니까. 그리고 형, 나 이제 참을 수 없어. 뭘 할 거야? 확실하게 끝낼 거야.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카페 1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다. 미정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이벤트였다. 동네 단골 손님들, 지인들까지 50명 정도 초대한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간자 소송 준비도 마쳤다. 증거들은 충분했고 승소는 확실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동훈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후회?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는데 뭘 더 후회해? 미정이랑 21년 살았잖아. 21년을 바보로 산 거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다음날 미정이가 행사 준비한다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꽃 주문하고 케이터링 업체랑 연락하고 초대장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렸다. 여보, 1주년 행사 때 인사말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할게. 미정이는 내가 응해주니까 기뻐했다. 남편이 공식적으로 카페를 인정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건 축사가 아니었다. 21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정산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계산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1주년 기념 행사 당일 오후 5시, 카페는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미정이가 한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꽃다발, 현수막, 케이크까지 정말 축제 분위기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네 단골 아줌마들, 미정이 친구들, 심지어 우리 식당 직원들까지 왔다. 총 40명 정도 모였다. 미정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로 산 거였다. 물론 내 카드로.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다. 태민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것도 미정이가 사준 옷이겠지. 값비싼 브랜드 정장이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이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1년 전 카페를 열 때의 설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1주년을 맞게 되었다는 감사 인사였다. 박수가 터졌다.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 카페가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우리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자, 여보 나와서 인사 좀 해줘. 미정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손님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들고. 네. 안녕하세요.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카페 1주년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또 터졌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미정이 표정도 굳어졌다. 나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A사 용지의 컬러로 인쇄한 사진들이었다. 이 카페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다. 미정이와 태민이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다. 저게 뭐야?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미정아, 저게 뭐야? 미정이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미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이게 뭐야? 4개월 전부터 우리 카페 사장님과 알바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다. 부산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둘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다. 이건 지난달 부산 여행 때 찍힌 사진입니다. 사장님이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알바생과 2박 3일 미래를 즐겼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정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민이는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벽 쪽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카드 결제 내역을 보여줬다. 4개월 동안 네 알바생을 위해 쓴 돈이 총 3,200만 원입니다. 옷, 신발, 시계, 그리고 현금까지. 헉, 어머나. 손님들이 경악했다. 그리고 이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휴대폰으로 캡처한 대화 내용들을 보여줬다. 특히 미정이가 나를 둔하다고 표현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때 태민이가 갑자기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카페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야, 어디 도망가려고. 진호가 문 앞을 막아섰다. 진호도 미리 부탁해서 손님인 척 참석하고 있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태민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26살 애가 4,050대 어른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한 상황이었다. 사장님이 먼저. 뭐? 나는 태민이 앞으로 다가갔다. 26살 애가 48살 유부녀에게 먼저 뭘 했다고? 그게 학비 필요하다며 200만 원씩 받아간 게 몇 번이야?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이는 그 사이 카운터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 여보, 제발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아줘. 21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법원 서류를 꺼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간자 소송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강태민 씨, 법정에서 뵙시다. 소송이요?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했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돈 어디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동네에서 모범 부부로 알려진 우리 부부가 이런 상황이라니. 미정이 언니,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미정이 친구들이 실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오늘부로 이 카페는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량한 사람을 우롱하면 이런 결과가 따른다는 걸. 태민이는 결국 뒷문으로 도망쳤다.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차림으로 주랭랑을 쳤다. 미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났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조용히 나갔다. 카페에는 나와 미정이, 그리고 진호만 남았다. 동훈아, 이제 됐어. 집에 가자. 진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이제 끝났어. 미정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남남이었다. 미정아, 21년 고생했어. 이제 각자 길 가자. 카페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달콤했던 커피 향 대신 쓴맛만 남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구현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다. 카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법정에서 첫 번째 승리가 확정됐다. 태민이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채 법정에 나왔다. 26살 아이가 3,500만 원 위자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리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문을 듣는 순간 속이 시원했다. 변호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태민이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그의 신상은 동네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다니던 대학에서도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진호가 나중에 들려준 얘기로는 태민이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학교도 자퇴했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었다. 그 나이에 인생 망친 거지. 자업자득이야. 미정이와의 이혼 소송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미정이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다. 재산 분할은 73으로 내가 유리하게 나왔다. 위자료는 별도로 2천만 원을 더 받았다. 카페 임대보증금과 설비 비용 3천만 원도 고스란히 내 몫이 됐다. 미정이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쳤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21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각자 살자. 미정이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 48살에 집도 없이 친정살이를 시작한 거였다. 들리는 얘기로는 친정 식구들한테도 크게 혼났다고 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다. 큰애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대학생인 민수가 많이 힘들어했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랬어? 그래, 왜 그랬을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도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중요한 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거야. 민수는 한동안 방황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아빠가 옳은 일을 했어. 나도 아빠를 지지해. 아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됐다.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았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장비들도 모두 처분했다. 그 공간은 다른 사람이 치킨집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가게가 되어버렸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 셰프가 잘했어. 당당하게 맞서 싸운 거야. 21년을 속이고 살았다니 정말 뻔뻔하더라. 남자가 저렇게 해야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 편이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은 내가 한 일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여성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나? 21년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미정이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식당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동정과 응원의 의미로 더 많이 찾아왔다. 특히 중년 남성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사장님, 정말 시원하게 하셨네요.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 가끔 민수가 놀러 오면 함께 저녁을 먹는다. 외롭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운 만남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다. 진호를 비롯해서 몇몇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했다. 동훈아, 혼자 살기엔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 아직은 괜찮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급하지 않다. 지금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 미정이 생각이 날 때도 있다. 21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완전히 잊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리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그렇게 외로웠을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욕망에 이끌린 걸까? 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남성분이 찾아왔다. 5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는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망설여져요. 아이들도 있고 그럴수록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내 경험담을 들려주니 그분도 용기를 내셨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역시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세상에는 선량하게 살다가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도 식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한다. 27년간 요리를 해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는 결국 맛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실과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마신 마지막 에스프레소는 쓴맛이었다. 하지만 그 쓴맛 덕분에 더 깊고 진한 인생의 맛을 알게 됐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진솔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그리고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다.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래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